내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분한테서 유산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은 만감이 교차한 얘기를 들려드릴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내 직계 가족이 아닌 친족이나 이런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분한테서 유산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친구든 아니면은 뭐 이웃이든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여러분께 남기셨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마 그냥 상상만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임종을 앞두고 유산을 남긴다고 했었을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족이겠죠. 물론 종종 가족이 없는 어떤 뭐 해외 토픽란에 자기와 같이 살았던 애완견들, 그 애완견한테 어떤 재산을 물려주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화된 적은 있었던 거, 저도 뭐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고요. 와이프가 전화를 받았는데 메모가 돼 있었어요. 전화번호하고 이제 그 변호사하고 이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회신을 부탁한다라고 전화 통화를 원하니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이 씨란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선생님한테 유산이 있다고. 아니, 이 캐나다 시골에 아는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가족은 여기에 살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오랜 동안 교제를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 지내던 분이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나서서 항상 도와주려 하시고 언제든 뭐든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여튼 너무나 저한테는, 저와 이제 와이프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시죠. 집으로 초청도 참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초청하셔서 뭐 이제 생각하는 것들, 살아가는 얘기들, 경험담, 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뭐 가족 얘기, 이런 얘기들 이제 뭐 주고받으면서, 그분은 우리가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사실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물론 이제 가깝게 지내는 것이 첫 번째였고, 바탕에는 그러한 또 이 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어떤 단어는 종종 이렇게 끄집어서 그런 단어보다는 이런 단어가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는 뭐 ER이라는 그것을 갖다가 넣어주어서야만이 좀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노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격언들 같은 거. 이게 참 살아오면서 삶에서 배웠고 삶에서 익히는 어떠한 그러한 지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배우고 뭐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정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많이 주셨다. 한 분을 꽂아라. 한 분을 뽑아봐라. 그러면 저는 주저앉고 그분을 뽑죠. 근데 그분이 사실은 84세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마지막 병원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국말도 곧잘 하세요. 그 이유가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사셨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1968년부터 72년까지 4년 동안 선교사로 가 계셨어요. 그 선교사로 가 계시면서 YWCA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하여튼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이제 하셨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총명하신지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한국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아시고 많이 알아들으셨어요. 예기치 못한 단어들이, 고급 단어들이 막 튀어나올 때면 아니 어떻게 그런 단어들을 지금까지 다 생각하고. 또 하나 대단한 것은 그때 만났던 한국분이 한국의 유명한 대학 그 학장으로 계셨더라고요. 그 교류하던 분이 친구가. 그래서 하여튼 그분하고 지금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렇게 교류를 계속 하셨더라고요. 저는 밴쿠버에 살다가 일로 오면서 게으르구나 스스로를 참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와이프는 저한테 맨날 그 촐랑거리고 맨날 그냥 쉬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너 강아지들이 막 그냥 안 쉬고 막 뛰어다니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빨빨거린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게으른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교제 관계에 있어서 제가 게을른가 봐요.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자주 못 보니까 그런 건지 한 7, 8년까지는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뒤 되니까 점자 1년자 2년으로 지고 2년이 3년으로 지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교류가 많이들 단절이 됐구나 아쉬움을 갖는데, 그분 보면서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이 감명도 받았던 분입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이제 서로 일단 뭐 음식도 나누고,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또 무슨 커뮤니티도 하나 조직해서 같이 문화를 쉐어한다든가 공유한다든가 막 이런 일도 하고. 그분은 활동이 굉장히 많으셔서 책도 한 4-5권 쓰셨어요. 그 다음에 로컬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강연도 많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뛰어난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다른 분들한테 알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또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대학에서부터 이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도 받으셨어요. 그때가 코비드 때여가지고 정말로 철통같이 막으셔가지고 방문이 안 됐어요. 좀 기념을 해줘야 되는데 뭘 할 게 마땅치 않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또 교류하는 많은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주축이 되어서 이 주위로 각자 자동차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 이렇게 플랜카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플래그 준비하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헝크 이렇게 빵빵 누르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어요. 그 안에 사셨던 분들도 다 나와서 좋아하시고, 안에서만 쳐다보시지만 밖으로 못 나오시니까 그날만 그분은 밖에 잠깐 나와서 이제 의자 앉아 계시고, 우리들은 가까이 못 가니까 그냥 쭉 돌아오면서 그렇게 축하한다라고 손짓 하면 사인 보내고 그러면서 웃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어요. 병문안을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그때까지도 뭐 청명하시고 대화 나누고, 물론 이제 통증이 좀 심한 상태여서 강한 통증약을 맞다 보니까 많이 피로해지고 바로바로 일단 이렇게 그런 것은 있으셨는데, 하여튼 대화할 때는 그렇게 의식이 총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나누고 이제 왔었죠. 그러고 나서 한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병문안을 가자고 해서 이제 3일쯤 해가지고 또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서 그 병동에 병실을 찾아갔는데, 아니 거기에 다른 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랐죠. 불과 3일 전에 뵌 분인데, 근데 지금 현재 안 계시니까. 그리고 다른 분이 누워 있어서 혹시 이런 분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알 리가 없죠.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간호사 분들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됐느냐. 근데 그분들은 다 알 텐데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좀 막 찾아보고 알려줄 듯 하더니 나중에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딱 그냥 중단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프라이버시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여기 계셨던 분인데 알려달라. 그래야 제가 안부도 전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더 이상의 말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프라이버시 때문에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음을 죄송스럽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가 직감이 있었죠. 좀 뭔가가 예감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더 이상 거기서 뭐 들을 얘기도 없었고요. 그냥 그 가족분한테만 연락을 해보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알만한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제가 방문하기 전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3일째가 아니라 이틀째 왔으면 참 한 마지막으로 더 뵀을 수 있었는데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전날. 너무 허무했죠. 그리고 너무 참 그렇게 좋은 분이 좀 빨리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참 많이 좀 이렇게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드릴 게 없고 마지막 임종이라도 지켰으면 했었는데 그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분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바치는 그 이제 또 다른 여정을 택한 그분한테 바치는 그런 시를 써서 이제 헌시하는 걸로 해서 그냥 제 뭐라 그럴까 마음의 표현을 했는데 뭐 그거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하여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슬픔도 이제 좀 잠잠해지고 좀 이제 이렇게 갔다. 그런데 이제 그 변호사가 그렇게 이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들한테 3만 뭐 유산을 남겼는데 3만 불이나 유산을 큰 돈을 남기셨더라고요.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현금을 많이 안 갖고 계신다고들 해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비용이 돈이 없다라는 얘기도 실질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안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축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현직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것은 여기 와서 만났던 분이고, 그런다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인데, 근데 하여튼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을 남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그 유산을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에서 이 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친구라고 저희들은 그냥 친한 친구, 나의 베스트 프렌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 차이는 많아도. 근데 이렇게 그러한 유산까지 이렇게 유산을 주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쭉 그 이후의 과정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슬픈 얘기를 참 그러면서도 너무나 저한테는 오래 남을 추억을 남겨주고 가셨는데, 그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한테 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흔쾌히 허락하셨을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여쭤보면은 시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캐나다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건지 저는 하여튼 처음인데다가 너무 저한테는 낯선 경험이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너무나 큰 하여튼 감사, 꼭 돈의 규모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 그분의 마음 너무나 감사드리죠. 그분은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여기서 뵐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뭐 어디 하늘을 봬도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참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조금 더 살다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초록의 나무와 하늘 하여튼 저기 뭐야 이렇게 맑은 데서 이걸 조금 더 보고 가셨으면 아쉬움이 참 많네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걱정도 해 주시고 기원도 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걸 바라보면서 오늘은 좀 무거우면서도 너무 감동적이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캐나다 시골에 와서 또 경험한 너무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뚜껑을 열고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